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전원활의 두 번째 시간, 예, 그 중에서 평화례로 시간입니다. 교재를 보시면은 평화례로는 기본적으로 AC 성분을, 예, 이런 AC 성분을 점점 DC화로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우 패스 필터 기능을 하고 있다. 이것만 저주파 필터 회로라고 교재에 되어 있는데요. 그런 기능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평화회로의 종류를 보면 우선 반파 필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의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AC 100V가 시료치입니다. 이게 100V가 들어왔을 때 권선비를 5대1로 가져가면은 이쪽의 전압이 AC 20V의 시료치가 나올 겁니다. 그거를 다이오드를 통과시켰는데, 기존에는 이렇게 해서 회로 해석을 했었죠. 반파 정류회로를 했는데, 이 출력단에다가 콘덴서 하나만을 넣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전해 콘덴서 이런 거 큰 거 하나 달아주면은 이게 충방전이 빨리 하는 게 아니라 느리게 완성하면은 이런 식의 어떤 파형이 나오는데요. 이 콘덴서 하나만 달아줘도 충분하게 이 평활회로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재에서는 이제 코일도 달고 뭐 콘덴서를 2개씩 달아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파이형도 있고 RC형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평활회로를 구성을 합니다. 반파 정류회로를 잠깐 보면은 이쪽을 1이라고 이쪽을 2라고 봤을 때 자, 일정 시간 이게 온 돼 있는 상태에서 콘덴서가 충전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입력이 자 이런 식에서 이 점에서 이제 입력이 떨어지는 순간에 보면은 이 다이오드는 오프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쪽 대 이쪽을 비교하면 이쪽이 이제 낮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쪽의 상태에서는 다이오드가 온 상태에 있다가 오프가 됩니다. 쭉 이제 다이오드가 오프 상태가 되면서 이때 콘덴서가 방전을 하는 거죠. 방전을 합니다. 하면서 쭉 방전을 하고 어느 순간이 되면은 쭉 방전하다가 이게 다시 이제 올라오겠죠. 콘덴서가. 이제 입력이. 어느 시점에 쭉 올라오다가 콘덴서 전압하고 콘덴서가 쭉 하다가 입력 전압이 높아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T2가 되면은 이때점에 다시 다이오드가 ON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쭉 오프가 되다가 입력 값이 올라가는 그 시점, 이 시점에 대해서 다이오드가 ON 되면서 다시 충전을 하겠습니다. 콘덴서로 봐서 이게 이제 방전이 되는 거고요. 다시 이 순간에 충전을 합니다. 또 이 T 끝에 다시 또 입력이 떨어지면 이제 다시 오프되면서 콘덴서가 쭉 방전을 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게 반파 필터의 특징이고요. 교재에 보시면은 충전과 방전 그게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파 필터는 요거에 이제 2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충방전의 길이가 좀 더 짧아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맥동률, 전파된 맥동률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잠깐 이제 맥동률을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시간에 제가 맥동률이라는 거는 DC의 평균 전력에서 DC 성분을 뺀 이런 부분이라고 아까 여기 I면은 같은 V면 V가 I면 I가 되겠죠. 이걸 V로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전압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DC 성분에서 이 DC 성분에 뺀 나머지 교류 성분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리플률이라고 요거를 이런 식으로 요 부분을 좀 더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리플률을 VR에 R은 리플입니다. RMS로 좀 축약해서 이따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파 정리의 어떤 리플률을 보면은
4루트3의 FC, 여기 교재에 보시면은 C자가 상당히 소문자로 되어 있는데 대문자로 써주십시오. 주파수, 콘덴서, R, L은 이제 소문자로 써주시고요. R, L의 저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에 RL. 예. 보면은 전파 정류하고 반파 정류에 보면은 전파 정류가 반파에 비해서 리플률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예. 반파는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쭉 가는데 요거는 아주 짧게 떨어졌다 다시 또 올라왔다 떨어지니까 이게 2분의 1로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루트3이 여기는 2루트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파의 이 리플률이 어떻게 나왔는지 간략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떨어지는 부분을 자 이게 선을 이렇게 거놓고 이 떨어지는 중간을 봤을 때 여기에 떨어지는 부분을 이렇게 좀 이걸 확대해서 본 겁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봐가지고 이 부분에 이거 아주 간단한 형태로 봐준 거죠. 톱니파 형태로 이거를 봤을 때 리플에 대해서 본 겁니다. 최대가 올랐고 최소가 있는데 그걸 한 주기 동안에 요게 반주기가 2분의 t고 그랬을 때 요거의 함수를 우리가 만들어 보면은 VT를 보면은 VM이고요. 마이너스 t분지의 VM의 t가 되겠습니다. 0에서 t까지 봤을 때. 이 산출식이 맞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가 0일 때를 넣으면 이 식에다 t가 0일 때 넣으면은 여기가 0가 되니까요. 값은 VM이 되겠죠. VM이 되는 게 맞네요. 여기 VM. 그 다음에 t가 2분의 t일 경우입니다. t가 2분의 t, 요 t, 2분의 t를 넣으면은 2분의 t하고 요거 다 없어지니까 VM-VM이니까 0가 되네요. 보니까 여기가 0가 되네요. 2분의 t일 때. 주기가 t일 때를 보겠습니다. 요 시간에 t를 넣어버리면은 t가 되고 t분지니까 VM 빼기 t분지의 VM이니까 마이너스 VM이 되네요. 여기가 값을 보니까 이게 마이너스 VM 맞죠? 그러니까 이 함출식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 수식을 이 우회 산식 아까 여기 있던 VR의 RMS의 값을 우선 제곱을 해서 해놓고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반주기까지만을 구하도록 하면은 반주기 2분의 t까지 해서 이 식에 제곱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루트를 씌우면 되니까요. 그렇게 루트는 빼버리고. 그래서 이 수식을 그대로 여기다 넣어서 제곱을 해서 계산을 하면은 VM의 t분지니까 요거는 VM은 앞으로 뽑아내고요. 다 VM이 있으니까 앞으로 뽑아내고 VM의 자성은 앞으로 나오고 2분의 t는 그대로 나오고 0부터 2분의 t까지 1-t분지 4t 플러스 4분의 t의 자성을 이걸 적분합니다. 요건 t니까 1은 t가 되고 적분하면 2분의 1 t의 자성이 되죠. t의 자성은 3분의 1 t의 3성이 되죠. 이걸 0에서부터 2t까지 계산하면은 요 산출식은 단순하게 계산만 하는 거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계산하면은 3분의 VM의 자성이 됩니다. 그래서 VR의 루트 이거를 이제 아까 제곱이니까 루트를 씌우면은 루트 3의 VM이 나옵니다. 그 양변에다 2를 곱하면 2루트 3이 되고 2VM이 되는데 2VM을 자세히 보시면은 저 리플의 최대에서부터 최대까지 여기가 VM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VM입니다. 거기에 피크 투 피크 값입니다. 이 피크 투 피크 값은 얼마가 되는지를 이제 찾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피크 투 피크 값을 V 최대 최소 최소치를 뺀 값인데 이게 콘덴서의 충방전이기 때문에 콘덴서가 방전하는 그 일반적인 산식을 보면은 콘덴서입니다. VC의 T를 보면 VM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C T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을 근소화시켜서 요거를 익스포넨셜 급수 정비를 해버리면은 1 마이너스 RC분의 T로 우리가 간단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식을 간단하게 요 형태로 만들어 보고 그리고 V 미니멈 값을 선정하는 겁니다. 미니멈에 대해서 이 콘덴서식을 적용하면은
예, 이걸 적용하면 VM 빼기 VM 마이너스 RC분의 1의 T의 VM입니다. 이걸 정리하면은 VM 없어지고 RC분지 1의 T의 VM이 되겠습니다. 여기 주기 T라는 거는 주파수 분지 1이니까요. 그 다음에 RCF1의 VM이 되겠습니다. 요식을 그대로 요식에다 넣어버리면은, 예, 우리가 리플률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플이라는 거는 전체, DC 성분 중에서 RMS가 되니까요. DC 성분은 VM이고요. 거기에 아까 VRMS 값은 2√3의 RCF의 VM입니다. 이 값을 그대로 넣었을 때 VM 값은 넘어가니까 결론적으로 반파 정렬의 리플은 2√3의 RCF인데 F를 먼저 쓰겠습니다. 주파수, 콘덴서, 저항, RL. 교재에서는 여기다 RL을 썼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반파 정렬의 리플률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파 필터의 어떤 특징을 보면은 리플 함유하기 좋고 전압 변동률은 클 때 적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제는 평활혈의 두 번째입니다. 초크 입력은 평활혈인데요. 이 초크라는 의미는 숨을 막히게 한다, 숨을 꽉 재게 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이 초크를 시킨다니까 뭐를 초크시킨다고 하냐면은 AC 성분에 대한 초크입니다. AC 성분을 초크시켜가지고 아주 없애버린다는 얘기죠. 거의 0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AC는 초크시켜버리고 DC 성분은 통과시켜주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코일이 대표적인 그런 기능을 하는데요. 이게 보면 콘덴서 같은 경우는 콘덴서는 교류는 아주 잘 통과시켜주죠. 근데 직류는 통과를 못 시켜야 하는데 코일은 그 반대입니다. 교류 성분은 최대한 교류는 억제시켜주고 직류 성분은 그대로 통과시켜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처럼 반파 정류든 전파 정류든 이런 이제 입력이 들어왔을 때 이 교류 성분은 차단시켜버리고요. 직류 성분만을 통과시켜줍니다. 근데 다음에 또 이 콘덴서에서 보면은 교류 성분은 이쪽으로 병렬로 놨으니까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직류 성분은 이쪽으로 나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평활혈의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잠깐 이제 우리가 임피던스를 잠깐 보면은, 임피던스 Z를 보면은 저항 R하고, 리액턴스로 제외하고, 리액턴스 성분은 허수 성분입니다. 이 부분은 실수 성분이고, 허수 성분인 거를 리액턴스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L은 우리가 J오메가-L로 표현되고요. J오메가-C분지 1이 콘덴서의 어떤 리액턴스 성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이제 풀어 쓴 거고요. J를 뭐 하면은 이게 밑에 있다 보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죠. 보면, 회로적으로 보면은 입력과 출력을 보면 이쪽에 출력을 보면은 자, L이 있고 이 콘덴서하고 저항이 병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출력은 이 병렬점 이쪽에서 뽑았기 때문에 회로를 분석해 보면은 입력은 오메가 코일하고 저항과 콘덴서가 병렬로 들어가 있습니다. 출력은 이제 병렬에서 뽑은 거죠. 그렇게 출력을 잡아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조건을 주면은 이 XC, 이 오메가 C가 R이 엄청나게 크고 그 다음에 XL이 XC보다 엄청나게 크다고 하면은 이 식은 간단하게 좀 더 정리가 되겠습니다. J 오메가 C로 이게 엄청나게 크니까요. J 오메가 C분지 1로 또 줄어들고, 이게 J 오메가 C분지 1로 떨어지겠습니다. 그랬을 때 또 오메가 L하고 오메가 C 보면 오메가 L이 엄청나게 크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그냥 거의 없어질 겁니다. 그냥 J 오메가 L만 남겠죠. 그 식을 하면은 결국 주파수가 높을수록 이 입력값은 거의 이제 0으로 떨어지는 어떤 그런 결과값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AC 성분이 결국 초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에 보시면은,
콘덴서 입력형 평활회로를 보면은, 똑같습니다. 기능을 보면은 콘덴서 입력형도 맨 처음에 콘덴서에서 그 다음에 코일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콘덴서가 있습니다. AC 성분하고 DC 성분이 같이 들어오는데 AC 성분은 콘덴서에 빼버리고요. DC 성분은 오른쪽으로 보냈을 때 이 코일에서는 다시 남아있는 또 AC 성분을 차단시켜버리면서 DC 성분을 또 보내는 거죠. 이쪽에도 나왔을 때 다시 또 이쪽에서 남아있는 또 AC 성분도 이 콘덴서로 빼버리고 최종 DC 성분만을 보내서 출력으로 뽑아내는 기능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파이형 필터의 맥동률은 이 수식을 내어달라는 게 아니고요. 보면 여기 보면 저항이 있습니다. 저항하고 오메가하고 C하고 L이 이 관계가 반비례 관계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맥동률은 떨어지게 되겠죠. 반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에 보시면은 콘덴서 입력형과 초크 입력형의 비교를 보시면은 그 직류 출력 전압은 콘덴서 입력형은 높은 편이고요. 반대적으로 초크 입력형은 낮은 편이고, 그 다음에 맥동률을 보시면은 콘덴서 입력형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이건 부하 전력의 졸수록 약간 큰 편입니다. 정류소자 이용률을 보시면은 콘덴서 입력은 나쁜 편이고 초크 입력이 약간 좋은 편입니다. 요 문제가 17년도에 한번 기출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서는 중요한 거는 이 관계를 반드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간단한 비교표를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사항에 보면은 이제 용어들이 쭉 들어가 있는데요. 리플 잡음. 아까 이번에 설명드렸던 리플률이라는 거는 DC 성분 중에서 DC 성분을 뺀, 회로상의 DC 성분을 뺀 나머지 교류 성분에 대한 부분을 보는 게 리플률이고요. 그거를 이 루트 쓰인 이 부분을 그냥 R은 리플입니다. VR의 RMS로 우리가 표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서지 전류 부분인데, 서지라는 거는 외부의 어떤 낙뢰나 어떤 그런 낙뢰는 아니더라도 어떤 급격한 전류 변동이 들어왔을 때 이 출력단에 보시면 교재에 보시면 브릿지 다이오드가 있는 거고요. 네, 브릿지 다이오드가 있고 그 출력에 서지 저항을 달았습니다. 서지 저항을 달아가지고 이쪽 출력을 뽑아준 건데, 이게 약간의 그 전류 부분을 버퍼 역할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리더 저항을 달았는데, 분리더 저항은 출력단에 교재에 보시면은 RB가 한 100Ω짜리를 달았는데, 이렇게 병렬로 달으면은 이게 왜 이 분리더 저항의 역할을 할 수 있냐면은, 이 출력이 가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출력이. 갑작스레 이게 출력이 없어졌을 때 이 회로가 되게 불안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뭔가 이 부하가 있어야지만 이게 동작을 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갑작스레 없어져 버렸을 때는 대체적인 부하 역할을 해줘서 이게 분리더 저항이 임시나마 그런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회로의 안정성이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제는 이제 정전압 회로입니다. 정전압 회로는 최근에도 19년도에도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1회차에 출제가 됐고요. 정전압 회로의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였었고요. 보면은 교재에 있듯이 전원 전압이 성간 전압, 온도, 부하, 전류 등의 변동이 됩니다. 이런 입력이 변동이 되는데, 그런 입력 전압이 변동하더라도 출력은 항상 일정하게 정전압을 유지하자는 게 이 정전압 회로의 개념이고 어떤 목적이 되겠습니다.
성간전압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까 AC 220V를 만들려고 할 때 보면은 아까 Y 결선에서 보면 이게 뉴트럴이고요. 이게 RST로 보면은 뉴트럴하고 R상하고 하면은 220V가 나오고요. T상, N상하고 S상, T상 각각 220V가 나오는 거죠. 그 중에 이 성간전압이라는 거는 이 RST 선을 얘기하는 거죠. 이 선하고 R상하고 S상하고 하면은 380V가 나옵니다. 어떻든 간에 입력 전원에 의해서 이런 변동이 발생했을 때 출력은 항상 우리가 올려가는 DC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자는 게 이 정전압 회로의 목적인 거고요. 방식은 우리가 리니어 방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방식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다 그리면은 AC를 100V가 들어왔고요. 해서 두 손으로 들어왔겠죠. 그 다음에 TR을 거쳐서 트랜스를 거쳐서 5대1로 우리가 권선비를 주면은 이쪽에 TR 출력이 트랜지스터 출력이 트랜스포머입니다. 트랜스포머 출력이 AC 20V가 되는 거죠. 이 시료치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다시 우리가 정유회로를 쓰는 거죠. 브릿지 다이오드, 이 출력을 브릿지 다이오드를 쳐서 이쪽에 출력을 뽑는 거고요. 이 브릿지 다이오드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평활회로를 달아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에다 정전압 회로를 추가합니다. 일반적으로 여기에 보통 쓰는 게 3단자 레귤레이터. 3단자 레귤레이터를 쓰면은 3단자 레귤레이터는 상당히 가격도 저렴하면서 되게 안정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이 3단자 레귤레이터를 써서 최종 출력을 뽑는 거죠. 이런 방식을 우리가 리니어 레귤레이터 방식인 거예요. 스위칭 방식이라는 거는 스위칭 모드, 파워 서플라이, 스위칭 모드의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쓰는 것들은 그냥 연습용으로 쓰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리니어 방식을 많이 쓰고 실질적으로 산업 현장에서 들어가 있는 모든 파워 서플라이는 스위칭 방식의 파워 서플라이로 보시면 맞겠습니다. 종류에는 이제 정전압 다이오드를 이용한 정전압 회로가 있는 거고요. 정전압 다이오드 하면 무조건 제너 다이오드밖에 생각이 나는 거고요. 제너 다이오드의 전압과 전류치를 보면 일반적인 다이오드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 마이너스 쪽에 VJ 쪽에 보면 이 전류가 이렇게 변하더라도 전압이 항상 일정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용해서 정전압 회로를 구성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교재에 보시면은 회로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이 회로에 이 정전압 회로 병렬로 이렇게 묶어 놓으면은 이 전압을 항상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이 VZ만큼의 전압을 유지하는 거죠. 종류를 보면은 병렬형 정전압 회로도 있고 2m 플루어 정전압 회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렬형 정전압 회로도 있는 거고요. 한번 그런 종류가 있다는 것만 보시면 될 거고요. 보면은 이제 3단자 레귤레이터를 이용한 정전압 회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정유회로, 그 다음에 평활회로를 거친 그 다음 단에, 정유회로, 평활회로를 거친 그 다음 단에 이 레귤레이터를 설치합니다. 하고 나서 입력이 들어와서 이 그라운드고요. 그라운드라고 입력 들어오고 출력. 이게 실질적인 이제 DC 출력이 되는 거죠. 레귤레이터는 실습 시간에 많이 써봤을 텐데요. 78 시리즈는 플러스 볼테지를 얘기하는 거고, 78 XX 시리즈인데 7815, 7812, 7809, 7805. 이게 출력을 얘기합니다. 7815는 플러스 15, 7812는 플러스 12, 7809는 플러스 9V, 7805는 플러스 5V, 79 시리즈는 마이너스 볼테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7915는 마이너스 15V, 그 다음에 7905는 마이너스 5V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고요. 교재에 보시면은 그림이 약간 나와 있는데 이게 출력을 이 위에 그림상으로 보면은 약간의 그 동그라미가 된 철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소자가 있는 거고요.
보면 이 상당히 이거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예, 만지면은. 그래서 이건 방열판을 여기다 달으라는 취지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예. 발열판이 이게 열을 분산시켜주기 위해서 이건 반드시 쓸 때는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출제가 자주 나오는, 그 다음에 정전압회로 하면은, 예, 이 스위칭 레귤레이터 부분이, 많이 언급이 됩니다. 스위칭 레귤레이터는 스위칭 모드의 어떤 파워 서플라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은, AC에서 우리가 하는 거 DC로 변환되는 스위칭 파워 서플라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구성을 보면은, 문제는 어떤 식으로 하면 이 스위칭 파워 서플라이에 구성되는 요소는 뭐 이런 정도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면은 AC 입력이 들어갔을 때 정류 에러가 들어가 있고요. 필터는 우리가 평활 에러를 얘기하는 필터가 들어가 있고, 이게 기능이 로우 패스 필터 기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주파수가 입력은 여기 60Hz로 들어왔는데, 이거를 상당히 고주파의 어떤 주파수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구형파의 어떤 수백 킬로헤르츠의 주파수로 변환시켜가지고 상당히 이제 하이 프리퀀시 스위치가 들어가 있다. 필드 이펙트 FET를 통해서 이런 거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고주파 트랜스가 있고 거기에서 다시 정렬을 다시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필터를 거쳐서 출력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압을 만들기가 이거의 주파수를 어떻게 변환시키는가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원하는 전압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 W 파형, PWM 파형도 들어가 있고요. 펄스 위드스 모듈레이션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키 부분은 일반적인 거에서 이 하이 프리퀀시 스위치를 주파수를 아예 고주파의 형태로 바꿔주는 부분이 스위칭 모드 파워 서플라이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했었던 일반 리니어 방식보다는 사이즈도 우선 크기가 작고 중량도 작고 일반 산업계에서는 많이 대부분 다 이걸 쓰고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압 안정화 레귤레이터 방식, 리니어 방식과 스위칭 방식을 보면은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전력 변환 비교표를 보시면 이것도 문제가 가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력 변환 효율을 보면은 리니어는 아무래도 떨어지고 스위칭은 상당히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중량은 리니어 당연히 무겁고 스위칭은 상당히 가벼운 거죠. 회로 구성을 보면은 리니어는 아까처럼 뭐 좀 상대적으로 간단한 편이고요. SM 베이스 스위칭문은 아까처럼 뭐 하이 프리퀀시 스위치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니까 상당히 좀 복잡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위칭 모드의 파워 서플라이 보면은 로우 패스 필터가 들어가 있고 이런 하이 프리퀀시 스위칭이 들어가 있고 이런 구형 파형과 이런 수백 킬로헤르츠 고주파의 어떤 파형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전압회로의 어떤 파라미터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안정도 파라미터의 어떤 종류를 보시면은 전압 안정계수 SV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온도에 관련된 부분, 안정도를 그 다음에 출력 저항 부분이 어떤 이 안정도에 관련된 어떤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디지털 전자회로 전원회로의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